시위대의 앞에 서면 주동 세력이고 가운데 서면 핵심 세력이며 뒤쪽에 서면 배후 세력이다. 그 뒤에 떨어져 서면 배후 조작 세력이고 좌측에 서면 좌익 세력이며 우측에 서면 위장 세력이다. 그렇다고 하늘만 올려다보면 김일성 추종 세력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독재에 맞서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의 유머라는데 이런 쌍팔년도 유머가 옛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달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가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일괄급식 정책을 파기하고 이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으로 몰아붙여 논란이 된 바 있죠.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인 종북은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정전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자극적이고 위험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을 도지사가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주권자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는 점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상대를 사회에서 배격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가진 종북이란 용어의 쓰임은 실로 다양합니다. 파업하는 노동자들도 거리로 쫓겨나온 철거민들도 심지어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까지도 종북이라는 딱지가 따라붙곤 합니다. 기자와 정치인은 물론 시민단체장, 검사 출신의 광역단체장까지 나서서 자신과 다른 입장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기를 서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나흘 만인 지난해 4월 20일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은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두고 드디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북괴의 지령에 노란하는 좌파단체와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종북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여당이 첫 테이프를 끄는 이래 종북 논란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 집요하게 따라붙어 왔습니다. 이들은 집회 현장에서 들리는 구호가, 노래가, 심지어는 유가족들의 태도가 종북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광장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행위가 어떻게 종북일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자유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종북으로 모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저는 광장으로 나간 이들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며 자유로운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의 스태프과 배우들이 촬영 중 사망한 주연 배우 폴 워커를 아름답게 떠나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니 세월호 유가족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더욱 아프게만 느껴집니다. 그럼 무비씨네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씨네 영화방 제82방 분노의 질주 더 세븐 편입니다.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박기사와 함께 오늘 다룰 영화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독 이름이 뭐였죠? 제임스 완. 제임스 완. 네, 제임스 완의 분노의 질주 더 세븐입니다. 네. 이 영화 언제 봤습니까? 저는 한 3일 전에 본 것 같네요. 네. 한 3, 4일 전에 본 것 같은데, 사실 영화방 방송 자체가 좀 오랜만이죠? 네. 예, 오랜만인데, 요즘에 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요. 예, 정신없다 보니까, 예, 거의 한 3주? 4주 만에 영화방 녹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됐죠. 사실 그 중간에 위플래시 때도 왔어야 되는데 그때 안 왔어요. 네, 그때 못 와갖고 천작가랑 둘이 했군요. 네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를 받치고 있는 이제 기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그나마 크게 걱정은 안 되는 예.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방송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편을 들었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몇 편을 들어갖고 4월의 기대작을 소개합니다. 이런 거 네네.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예, 저 혼자 그냥 읽은 건데 좋더라고요. 대본 써놓고. 예,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이번에 오랜만에 저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 위플래시 이후로 영화를 거의 진짜 한 3주 동안 안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박 기사가 축구 시즌이 개막을 하면은 네. 영화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시즌 개막하기 전에 축구 시즌 개막하기 전에요. 네. 한 달에 한 4-5편, 6편씩 봤던 것 같아요. 네. 1월부터. 근데 이제 3월이 되자마자 예, 한 달에 한 편 뭐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때 바짝 봐놔가지고 이제 극장 멀티플렉스 그 VIP는 되겠습니다. 거의 임박했어요. 벌써 임박했습니까? 네, 거의 임박했습니다. 얼마나 본 거야? 네, 3월 초까지 본 걸로 거의 임박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메가박스 그 VIP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게 있더라고요. 이벤트 같은 게. 그래서 린다 맥카트니 사진전 이런 거 무료로 갈 수 있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전 갔다 와가 기사 쓰고 그걸로 또 돈 받고 건물 받고 좋네요. 또 이제 햄버거 사 먹고 이런 일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걸 못 썼군요. CGV. 네. CGV 그걸 교환을 해야 되는데 쿠폰을 아직 교환을 안 했네요. 네. 아무튼 뭐 3월 전까지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 축구 시즌이 개막하고 나서부터는 좀 약간 뜸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기대작들이 많다 보니까 네. 또 영화관을 좀 자주 찾아야겠습니다. 어떤 기대작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벤져스죠. 어벤져스? 네. 저는 매드맥스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드맥스요? 네, 매드맥스 모릅니까? 어떤 거죠? 매드맥스가 제 생각에는 어벤져스보단 더 남자의 영화일 겁니다. 더 많이 부수고 더 많이 미치고. 네. 남자의 영화는 분노의 질주만큼 남자 영화가 있을까 하고 제 싶을 생각에는 정도였는데. 매드맥스가 분노의 질주보다 윗수면 윗수입니다. 자동차도 더 나올 거고요. 그래요? 더 부술 거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도 자동차 많이 부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부수던데. 네, 총 230대 차량을 파손했다고 하는데 이런 제 생각에 매드맥스도 자동차 부수기로는 뒤질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옛날에 멜 깁슨 형의 스타를 만들어준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요. 이번엔 톰 하디로 배우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액션의 걸 받아서. 그리고 여자 배우가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삭발했어요. 이번 영화 매드맥스 출연하고 찰리즈 테론. 네, 삭발하셨고. 제2의 김정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예전에 김정은 씨가 네. 해바라기인가라는 드라마에서 삭발을 했었는데 그 살아나는 결정적인 계기였죠. 네, 그렇죠. 유명세를 얻고. 그때 거의 연기자 생활 초반이었을 거예요. 네. 아무튼 뭐 제2의 김정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댓글 소개 한번 해볼까요? 예, 저번 시간이었죠? 잠깐 읽다가 중간에 한번 끊어갔던 네. 댓글 나머지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러브주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전 그레이 봤는데 별로 좋은 걸 못 찾았어요. 뭔가 부족한 듯. 그게 뭘까요? 북어국에 북어가 빠진 느낌. 그럼 묵국이네요, 묵국. 네, 묵국인데 네. 개인적으로 묵국 참 좋아하는데. 네, 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 저는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방송에서도 추천을 했고. 근데 좋게 본 사람을 저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평 보고 안 갔어요. 네, 안 갔습니다. 상당히 취향을 타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취향을 정말 이렇게 많이 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저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김 기사가 이게 에로틱한 그런 분위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단 저는 이건 약간 코미디로서 재밌게 봤습니다. 코미디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뻔한 상황에서 뻔한 대사를 자꾸 치니까 그게 이제 웃긴 거예요. 어느 순간. 코미디로 봤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네요. 예전에 박진영 씨가 굉장히 강한 멘트를 했었는데 네. 섹스는 게임이다. 무슨 말입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맞죠? 모르겠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귀가 빨개졌어요. 네, 그 다음 영화 가겠습니다. 그 다음 게 아니라 또 김 기사가 달았는데 그 밑에 또 달아주셨어요. 네네. 애냐가 그레이에게 빠진 계기도, 떠나는 계기도 2% 약했고, 또 50가지 그림자도 두어 가지밖에 못 본 듯 해서 그런가 봐요. 그리 변태도 아닌데, 그 정도 사랑에 빠졌다면 애냐는 왜 떠나야 했을까요? 그래서 흥미로웠어요. 깐깐한 김 기사님이 만족하셔서. 그래서 좋기도 했고요. 이거 약간 변태스러운 멘트 아닌가요? 뭐가요? 깐깐한 김 기사님이 만족하셔서
그래서 좋기도 했고요. 이건 뭡니까? 왜 그렇게 읽어요? 아, 그래요? 네. 아,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는 딱 있는데 그런 느낌 났네요. 네, 이게 이 영화가 50가지 그림자인데 진짜 그 50가지가 안 나와요. 한두 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러브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다 맞아요. 이게 다 부족하고 허술하고. 근데 이게 부족하고 허술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던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촌스럽다, 너무 전형적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결국은 취향이겠죠. 네. 이거 말고요. 이거 만약에 좀 재미없다, 실망하신 분들 계시면은 그 인터넷에 50가지 그림자 해가지고 네. 치시면은 그 SNL에서 나왔던 게 있어요. 아, 있습니까? 네, 패러디 같이 나온 게 있는데 네. 그게 아랍에서 인기가 대박이 났대요. 그 뭐라 그런가요? 유튜브 조회수요. 네.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코믹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취향 존중자님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이분은. 네. 취향 존중자님. 올거린 기피자인 저는 그레이 못 보겠네요. 방송에서 소개된 대사만 들어도 손가락을 펼 수가 없어요. 킹스맨 이후에 보고픈 영화가 없어 건조하게 살고 있답니다. 4월처럼 따뜻한 영화가 개봉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미세먼지 같은 악플 속에서도 영화방 차트는 오름세군요. 박 기사님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방송 안 들으셔서 실망했지만 늦게라도 꾸준하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네. 라고 달아주셨네요. 박 기사님, 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방송을 잘 안 들으셨나요? 제가 참여한 방송도 잘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방송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가끔 듣긴 하는데 이게 또 라디오나 오디오로 또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약간 어색한 게 있어요. 네. 내 목소리 아닌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네. 방송은 하고 이제 다시 듣기는 좀 손이 안 가긴 하던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이게 대사만 들어도 손가락을 펼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영화가 좋다 이런 데서 좀 보셨나 봐요. 네. 그레이 같은 거. 아니, 저희 방송을 들으신 거죠. 아, 그래요? 네, 지금 문맥을 좀 읽으란 말이야. 오. 네. 저희 방송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저희 방송에 그 말을 드렸어요. 이렇게 자꾸 오글거리는데 이게 하도 오글거리다 보니까 정권이 유져진다. 그 얘기구나. 네. 이 방송이 우리 방송이었군요. 네, 그렇죠. 킹스맨 이후에 보고픈 영화가 없어서 건조하게 살고 있으시답니다. 사실 4월에 개봉하는 영화들 중에 괜찮은 영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있죠. 분노의 오늘 방송을 네. 분노의 질주 있고요. 어벤져스 있고요. 그리고 스물 이런 영화들은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3월에는 위플래시도 있고 몇 편이 좀 있었죠. 버드맨도 있었고. 네네. 조금은 볼 영화가 좀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거의 여름방학 시즌까지 건조하게 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미세먼지 같은 악플. 앞서서 말씀드렸죠, 저희가. 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사진이랑 네가 단 댓글도 소개하려고요? 네, 그럼요. 그 아이디 당일 배송님께서 보내주신 쿠폰으로 저희가 유익한 사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남기면서 제가 우연찮게 사진을 한 장 찍었었는데 뭐 우연찮게요. 이 사진 써먹는다고 찍었잖아요. 먹기 전에 손대지 말라고. 그런 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잘 보시면 제가 한번 찝었다고 혼나는 흔적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네. 우연히 찍은 것처럼. 사실 이거 인증샷을 보내드리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근데 깜빡 잊고 있다가 저희가 방송을 같이 좀 빨리 했으면은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늦어지는 바람에 깜빡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오늘 카톡을 받고요. 부랴부랴 사진을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아이디 당일 배송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영화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영화는 제임스 완 감독의 2015년작 분노의 질주 더 세븐입니다. Here we go. I live my life a quarter mile at a time. You do too. That's why we're brothers. Just when you didn't think it could get any better, huh? No matter where you are, whether it's a quarter mile away or halfway across the world, you'll always be family. One last ride. 역대 최강 멤버, 사상 최악의 상대, 팀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거대 범죄 조직을 소탕한 뒤 전과를 사면받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도미닉과 멤버들. 하지만 평화도 잠시. 한 해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어 도미닉의 집이 순식간에 폭파당한다. 그들을 차례대로 제거하려는 최악의 상대 데카드쇼의 등장으로 도미닉은 다시 한번 역대 최강 멤버들을 불러 모아 숨막히는 반격을 결심하는데, 이게 줄거리인데요. 네. 되게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진 않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는. 네, 영화가 의외로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네. 그리고 스토리도 정말 꼬이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네. 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네네.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은 줄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편들을 보셔야 좀 이해가 훨씬 빠르실 수 있고요. 네. 제가 이거를 와이프랑 같이 봤는데 와이프는 네네.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밖에서는 이 영화 전편 다 봤습니까? 저는 거의 봤죠. 한두 편 빼는 것 같아요. 2랑 좀 빼는 것 같은데. 네. 처음 보시는, 아예 전편을 안 보고 보시는 분들은 약간 헷갈려 할 부분들, 그리고 이해가 안 갈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 정말 저는 오프닝부터 압도당했어요. 오프닝 기억하시나요? 오프닝이요. 네. 아까 그 읽어주신 줄거리에도 데카드쇼. 그쵸. 이게 정말 강렬한 이름인데 저는 그 데카드쇼의 등장이 정말이지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로보트처럼 나왔어요. 역대급이죠. 네. 처음에 다 부시고 댕기고. 창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독백을. 그 역사가 사람들은 추억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역사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계속 반복되기도 한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언제나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제일 센 애들한테 시비를 걸었지. 그 뒤처리는 항상 내가 있다. 그럼. 그러면서 널 이렇게 만든 걸 내가 다 복수하겠다. 라고 하는데 카메라가 빠지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간호사가 막 떨고 있어요. 그리고 더 빠지니까 옆에 사람들 막 쓰러져 있고. 다 쓰러져 있고 거의 그 배트맨 네. 시리즈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트맨도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아요. 이 건물 나오다 보니까 건물 자체 다 무너지고 그 배트맨의 옛날에 조커씬. 그쵸, 조커씬. 네. 그거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정말 히스레저 느낌이 나게끔 딱 건물을 나오는데 그 오프닝부터가 정말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제이슨 스타뎀이죠. 정말 강력한 배우죠. 네. 액션 배우로서 굉장히 강력한 느낌을 받는 배우인데 악역으로 나오니까 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런 액션 스타, 그러니까 사실 주인공이 이번엔 포러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빈 디젤이 사실상의 원톱 주연을 맡았어요. 네. 근데 빈 디젤 하면 옛날에 트리플 X 때부터 해가지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액션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반대 영국을 대표하는 액션 배우가 제이슨 스타뎀이에요. 그 가이리치 영화들부터 꾸준히 출연을 했던 그 제이슨 스타뎀과 빈 디젤의 대결, 그리고 영화 내내 1대1 대결신도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도구들 들고 연장 그런 거 들고 1대1 대결 같은 것도 보여줄 때도 그렇고 정말 액션 스타의 총집합판이구나. 뭐 이 두 명만 얘기하면 좀 아쉬운 게 네. 아시아의 스타 네. 옹박형도 나오고요. 그리고 덜악 형님도 나오죠. 스콜피온 킹. 락 보셨어요? 그 제이슨 스타뎀이랑 싸울 때. 네. 저는 그때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락 밴뎀 했잖아요. 네네, 봤죠. 락 밴뎀. 저는 환호를 질렀습니다. 락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 락을 엄청 좋아했는데. 락을 좋아했습니까? 그럼요. 저는 트리플 H? 트리플 H 안 좋아했어요. 스톤콜드. 스톤콜드? 네. 스톤콜드와 락, 완전히 그거였죠. 양대 네. 산맥이었죠. 어찌됐건, 오랜만에 락 밴뎀을 봐서, 굉장히 희열을 좀 느꼈습니다. 네. 저 기술이 저기서 나올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락뿐만 아니라 나중에 론다 로우즈도 한번 등장해요. 지금 여자 UFC 휩쓸고 있잖아요. 거의 무적이죠. 네, 근데 여기서는 미셸 로드리게즈한테 조금은 힘겨워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근데 저는 그 UFC 볼 때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판에서 보니까 상당히 육덕진 그냥 네. 알아맞은 마음. 네,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나온다고 저도 해서 봤는데. 설마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 미셸 로드리게즈의 액션씬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 네. 뭐 액션으로 하면은 정말 이렇게 버릴 만한 액션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차가 땅 위에서만 당긴다라는 그런 상식을 붕괴시켜주는 액션 씬들도 많았고요. 이번 편의 컨셉이었죠. 처음에 아버지가 그러죠. 애한테. 애가 자꾸 자동차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던지니까요. 보이니까. 네. 자동차는 하늘을 날지 못해. 근데 딱 그 말이 이 영화의 주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계속 하늘을 날아요. 저는 가장 이렇게 신나기도 했던 게 네. 그 두바이였나요? 죽이죠. 두바이가 아니었나? 두바이 맞는 것 같아요. 두바이 맞는 것 같죠. 네.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빌딩 세 개를 네. 세 개를 덮치는 장면이 두 번 있었는데, 점프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슬로우 모션 같이 잡히면서 네. 인물들 두 명을 딱 보여주는데
그 표정이랑 그런 게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이번 액션의 고점이라고 할 만한 장면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 싶었고요. 또 다른 고점 하나를 찾자면 그 포러커가 버스 이제 끝에 걸려있을 때 절벽 끝에 걸려있는 버스에서 뛰어서 올라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 장면과 함께 이번 액션의 최고의 부분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올라와서 이제 그 미셸 로드리게즈가 네. 딱 구해줬는데 괜찮냐? 한마디 하고 이제 네. 쿨하게 타죠. 정말이지 자동차 액션부터 해서 격투 액션, 그리고 뭐 첩보 액션, 범죄, 그 도둑처럼 훔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장르적인 매력을 한 영화에 다 넣으려는 그런 야심이 보여지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저는 사실 그 제임스 왕 감독이라 그래가지고 액션 영화를 못 찍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은 조금 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컨저링. 컨저링? 네. 컨저링 만든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소우로 유명했죠. 컨저링도 저는 무섭다라고 하면서 봤거든요. 네. 그 다음에도 뭐 약간 그런 류의 영화들을 몇 편 찍었더라고요. 계속 공포, 그다음 뭐 스릴러 이쪽이었는데 전형적인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로 한 번에 전향을 해버린 그런 그러니까요, 케이스죠. 희한하게. 네. 아무튼 이게 제작 자체가 빈 디젤이 하는 거죠, 이거.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빈 디젤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긴 했을 겁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잘 찍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 덜악과 그 다음에 제이슨 스타뎀이 격투를 하는 장면이 정말이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체격만 보면 덜악이 정말 세 보이지만 제이슨 스타뎀이 상당히 잘 싸워요. 잘 싸우죠. 네, 딱 특수부대 요원, 전직 이런 전형적인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원빈형도 했었고 그 다음에 리암 니슨도 그 역할을 했었고 전직 첩보 요원 지금은 그들에게 쫓기고 있다 이런 컨셉으로 나와서 격투를 하는데 되게 안 어울리게 와서 무슨 해킹 작업을 합니다. 네. 사무실로 들어와서 정말 안 어울려요. 마치 이메일 보내는 거 말고는 컴퓨터 못할 것 같이 생긴 그런 악당이 들어와서 덜악 컴퓨터에서 막 컴퓨터를 하는 겁니다. 그 장면부터 진짜 빵 터지더라고요. 이 영화가 오프닝부터 개연성이 없는 영화다 이런 건 보여주고 시작을 하지만 병원 폭파신부터 정말 그 컴퓨터 해킹 작업을 하면서 이제 덜악과 싸우게 될 때는 야 정말 유치함이 대단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게 유치한 장면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네. 영화를 보는 내내 되게 유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장면들을 다 감수하면서 그냥 즐겁게 보시면은 최고의 액션 영화가 아닌가. 이게 남자는 애니까요. 네. 네, 그런 거를 다 손 놓고 머리로 보는 영화가 아니다. 이건 가슴으로 보는 영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찍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과연 그 빈 디젤이 거의 막판에 네. 숨을 안 쉬고 있었을 때 네. 슬퍼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 까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다시 살아날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빈 디젤 죽으면 누가 합니까? 네, 이 영화는 그런 영화니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 내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이 영화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결국은 폴 워커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네. 네, 폴 워커가 죽었고 그리고 후반부 작업은 폴 워커의 형제들이 대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CG도 많이 쓰게 되고 아무래도 액션적인 부분이라거나 전면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라거나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영화가 오히려 그거를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이 영화가 폴 워커라는 캐릭터가 중간에 죽어서 그 촬영분을 못 찍어서 약간 어그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가슴으로 보는 영화다 보니까 머리로 보는 영화가 아니고 그쵸. 더 찡하고 더 뜨겁고 더 아쉽고 여운이 남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하나하나 뭐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한해 장례식장을 갔었죠. 네.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있기 전까지 뭐 영원히 죽은 게 아니다 뭐 이런 대사를 치는 것도 그렇고 네. 마지막 엔딩 씬에서 즐거워하는 포로커의 가족들이라고 하죠. 네. 그때는 예, 가족들이 놀고 있는 걸 보면서 작별 인사 안 하고 가냐라는 이제 배우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그런 거 안 한다라고 하면서 네. 가는 장면도 그렇고요. 가다가 이제 만나죠. 만나가지고 그 장면 진짜 찡하지 않아요? 예, 그쵸. 음악 이제 마주 시어 게임 보면서. 나오면서 갈림길로 가잖아요. 갈림길로 가는데 이제 너는 죽었고 나는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헤어진 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좀 찡하더라고요. 너무 뻔한 건 다 알지만 그렇죠. 네, 찡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촬영이 한번 멈췄었잖아요. 네. 포로커가 사망을 하고 난 뒤에 촬영이 중단이 됐었는데 이거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대요. 그 빈 디젤도.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완성을 시키는 게 포로커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뒷부분에서는 거의 헌정 영화 네. 같은 분위기가 나는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 인해서 실제 그 포러커 동생이었죠. 네네. 동생은 포러커의 매니저와 함께 이제 연기에 연기를 하는 배우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포르워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도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아무래도 없죠. 후반부부터는 얼굴이 제대로 보여지지도 않고 액션도 조금은 소화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하지만 이 7명의 캐릭터 오리지널 멤버들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자체가 일단 되게 힘을 주고요. 영화를 보는 맛을 더 살리고 그 다음에 이 폴 워커 없이도 영화를 끌어갈 수 있다는 게 제이슨 스타뎀의 공헌이 상당히 커요. 그쵸. 네, 보통은 악역이 이 정도의 포스를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쪽에 빈 디젤이 있다면 이제까지 옆에서 폴 워커가 딱 다른 역할을 소화해주던 부분을 아예 반대로 돌렸죠. 빈 디젤과 그 다음에 제이슨 스타뎀 이 대결로 다 이끌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이게 최악의 악당 네. 이런 느낌을 확 받게 하는 그런 연기를 좀 보여줬고요. 네, 불멸의 악당이죠, 데카드 쇼. 네. 그리고 또 커트 러셀 같은 까메오식의 배우들이 나와요. 왕년의 액션 스타 커트 러셀이 등장을 해서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함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왔는데 나중에 팀의 지휘권을 넘기죠. 네네. 저는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상징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커트 러셀 하면은 원래 헐리우드 잘 나가던 액션 배우였는데 물론 아놀드 슈왈제네거라거나 그 다음에 실베스터 스텔론이라거나 브루스 윌리스라거나 이런 탑급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아래급에서 누구였죠? 그 발차기 맨날 하던 액션 스타 그 형 있었는데 라이온하트 이런 영화 나오고 예. B급 액션에 많이 나오던 뭐 시걸 형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형은 그 언젠가 술집 가서 엄청 뒤지게 처음 맞아가지고 유명해진 배우 있어요. 그래요? 시걸령 말고? 시걸 형 말고 무슨 반담 장클로드 장클로드 반담. 네, 장클로드 반담. 장클로드 반담이나 뭐 스티븐 시걸이나 이런 느낌의 배우들 중에 한 명이었죠, 커트 러셀. 이 커트 러셀이 미군 정보부원처럼 나와요. 그쵸.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참여를 하는데 부하 중에 대빵급이 죽습니다. 자기가 믿고 키워오던 부하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팀의 지휘권을 다 넘기잖아요. 그 전에 넘기는구나. 전에 넘기죠. 네. 아무튼 커트 러셀이 참가를 해서 팀의 지휘권을 자신의 부하가 아니라 정규 소속된 그 미군에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 빈 디젤한테 넘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팀의 지휘를 다 맡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전 수행 중에 자기네 편이 거의 몰살당하죠. 저는 그 모습에서 헐리우드에 지금 액션 스타가 대가 끊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리암 니슨 형이 다시 돌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드라마 하시던 분이. 그렇죠. 저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제이슨 스타뎀은 영국 배우고 빈 디젤은 프랑스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배우가 이제 프랑스 배우한테 액션의 지휘권을 밖에 사람한테 넘기는 장면을 딱 그 장면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약간 액션의 추세도 생각하게 보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음 편도 나오겠죠, 분명. 빈 디젤이 이게 돈이 되는 걸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돈도 되고 네. 사실 이게 끝날 때 제이슨 스타뎀도 전 죽은 줄 알았는데 네. 역시나 죽지 않았었고 다음 판부터는 이제 포러커가 없으니까 네. 포러커가 안 나온다 치면은 그 흑인 두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네. 루다크리스랑 뭐 걔네. 네, 그 테즈 파크 역 맡은 사람이랑 네. 그다음에 그 피어스, 네. 피어스 맡은 사람 그분들의 이제 좀 분량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드립 잘 치잖아요, 걔네 둘이서. 네, 굉장히 제 스타일의 드립들을 많이 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네. 거기다 더락이라는 이 배우도 요즘에 혼자서는 살 길을 못 찾고 있잖아요. 네. 네, 다시 나오셔서 여기서 한 역할을 크게 해주시면 존재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WWE에서 네. 나와가지고 배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배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사실 WWE 자체가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뜨다 보면은 영화를 되게 찍고 싶어 하나 봐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었는데 누구 왔었죠? 요즘 헐크 호건부터 많이 했었죠. 헐크 호건 했었고. 헐크 호건 때부터 계속해서 막 조금씩 계속 했습니다. 네. 유명 배우가 되기 위해서 계속 했었는데 배우로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은 더락밖에 없던 것 같아요. 네. 자기 이름 걸고요. 드웨인 존슨이라는 네. 네임을 걸고 성공했던 사람은 더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딱 영화를 봐도 연기를
잘한다는 느낌을 받죠. 액션 이런 거에서. 덩치나 느낌 자체가 워낙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통 레슬러 하면은 악역으로 빠지거나 너무 캐릭터성이 그쵸. 강하기 쉬운데 네. 이 덜악은 느낌이 달라요. 배우 페이스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잘 원래 생겼어요. WWE에서도 주인공 캐릭터를 많이 맡지 않았습니까? 네네. 주인공 선역 캐릭터를 많이 맡던 배우니만큼 좀 승산이 있지 않나. 오히려 빈디젤보다 더 주인공 느낌 나요.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죠? 그 기관 단총 같은 거 갖고 와서 그만큼 갖고 와서 와 쏴붙일 때는 아유 뭐 내가 기갑부대라고. 네. 작살 나죠. 그런 네. 걸 보고 안 좋아할 남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 장면 기억나세요? 섞고 다 부수고 깁스한 거 다 부수고 나갈 때. 그죠. 힘 주니까 속고가 부서지는. 네. 사실 분노의 질주에 나오는 이제 캐릭터들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빈디젤이나 아까 스타뎀이나 홉스, 이 더락 네. 이 세 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어벤져스에 나와야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네. 정말이죠. 공감하고요. 덜악은 처음에 격투를 제이슨 스타뎀과 막 벌이다가 내가 보기에는 여자 안고 떨어질 때도 좋았어요. 더락이 그 호크아이보다 강할 것 같은데? 호크아이 무시합니까? 호크아이보다 이번에 강할 것 같아. 어벤져스 예고편에도 나오던데. 그래? 네. 아무튼 호크아이보다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어벤져스 보시는 분마다 호크아이 쟤는 뭐야? 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어벤져스의 그 호크아이는 약간 번외편. 약간 잉여 느낌이 나죠? 예, 원래 캐릭터의 주인공 이게 아니라 네. 시리즈의 주인공 그게 아니라 약간 번외편에서 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그런 게 많죠. 근데 이번 2에서는 비중이 꽤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네. 저는 호크아이 그 제레미 레너라는 배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역할이 좀 늘어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활 쏘는 배우들이 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원거리 타격. 자기는 안전한 데 있으면서. 저는 실리파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호크아이들을 덜하게 이기지 않을까. 기갑부대인데 네.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폴 워커. 이제까지 액션 스타 가운데서는 사망했을 때 가장 멋진 그런 은퇴를 하지 않았나. 물론 은퇴가 아니라 사망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임무 수행 중에 죽었다라거나 아예 영화가 엎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 편처럼 극 중에서 깨끗하게 은퇴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배려심 깊게 배치가 됐다는 자체가 이 영화가 단순히 일로 엮인 배우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쵸. 서로 무척 친분 있는 거의 형제 같은 관계였구나라는 걸 굉장히 느끼게 했어요. 의리 있는 배우들이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사실. 네. 다음부터는 그 나대는 리더하고 싶어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네. 친구의 분량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피어스. 네. 피어스요. 이번에 그 안 내려가려고 그 다이빙 할 때 차에 스타슨 채로 네, 그때도 맞아요.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장면이 참 많네요. 네. 거기 자동차에서 그렇게 하나씩 낙하산 퍼지면서 날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분노의 질주는 역시 자동차 액션이다. 근데 이제 자동차 액션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끝물이죠. 예. 다 했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하늘을 나는구나.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할 게 없을 텐데 거기서도 나와요. 저번에는 우리가 탱크도 부수고 전투기도 부수고 했는데 이번에는 뭘 해야 되냐라고 막 나오는데 날개까지 했으니까. 다음 감독이 머리를 정말 짜내지 않는 이상 이 이상은 할 수 있는 액션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영화가 균형에 맞느냐 아니면 이야기가 짜임새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긴 해요. 거의 액션으로 그냥 무조건 치기다 보니까 완급 조절이 살짝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액션이 과다하지 않느냐 싶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그런 악조건 속에서 연출력을 살리면서도 이야기를 잘 끌어갔다. 또 동양인들을 상당히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있고 토니자가 사실 액션 실력에 비해서 배우로서의 존재감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를 잘 썼어요. 음. 네, 그런 부분이라거나 뭐 론다 로우즈부터 해서 뭐 좋은 배우들을 많이 썼다. 사실 분노의 질주는 동양인들을 많이 예전부터 좀 썼죠. 네. 한부터 해서. 네, 왜냐하면 이제 도쿄 배경으로도 네. 시리즈가 나오다 보니까 감독도 약간 동양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좀 비중이 좀 있었는데 8편부터도 그런 비중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좀 동양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액션 영화가 시리즈가 나올 때 계속 규모를 키워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서 규모를 줄이고
오히려 본래 것에 집중하는 선택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 이번 영화에서 그 드론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아. 악당 하나 더 추가되면서 얘가 드론 끌고 나올 때부터 영화가 산으로 간다. 이거 잘못하면 트랜스포머 전철 밟겠구나 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게 그대로만 끝나버렸으면 저는 이걸 되게 실망했겠지만 급격하게 이제 선회를 해서 폴 워커를 보내주는 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조금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드론으로 갈 때 답이 안 나오겠구나. 그거를 다행히 덜하게 또 기갑부대로 끌고 나와서 어찌어찌 끝나치긴 했지만 이게 자꾸 산으로 가거든요. 더 커지면. 조금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 판을 줄이는 게 웬만한 그 용기 없으면은 네. 예, 제작자 입장에서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투자 들어오는 돈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도 도시들을 몇 군데로 다녔는지 저는 일본,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두바이, LA 뭐 세 군데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230대를 뿌겠는데 그러니까 8편을 찍을 때는 그막 도시를 4개, 차는 300대 이렇게 막 늘리지 않겠습니까? 늘리겠죠. 네, 이런 선택을 조금은 먼저 시나리오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차는 한 100대만 뿌셔도 200대인지 100대인지 구분을 못 할 것 같아요. 그 왕자의 차를 가지고 다 네. 부셔 먹을 때는 그 부가티 베이론 가지고 이제 막 밑으로 내려올 때. 에, 참 이 영화가 참 돈 많이 들인 영화구나라는 걸 느꼈었는데 네. 예, 다음 편에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 편 뭐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방송 그러면 이제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저는 분노의 질주 더 세븐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네, 추천사로는 액션의 쾌락과 엔딩의 먹먹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하면서 이 영화를 추천을 하겠고요. 이 영화를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냐 라고 하신다면은 당연히 그의 유작인 폴 워커한테 좀 이렇게 DVD를 갖다 드리고 싶네요. 네. 예, 너를 위한 영화다. 네 친구들이 너를 위한 영화를 찍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폴 워커한테 좀 갖다 주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뭐 액션 그리고 뜻하지 않는 감동까지 보는 사람한테 감정을 느끼게 해줬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폴 워커에게 추천. 네. 저는 이 영화가 보말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좋은 점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많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너무 규모를 키우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본 시리즈에서 계속 키워왔던 카체이싱에 조금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드론 나오는 장면부터는 저는 정말 깼거든요. 도대체 그 드론 왜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아쉬웠고요. 그 악역 캐릭터도 잘 안 살았어요. 그 흑인 배우도 좀 그랬고. 그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장점이 있다는 점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네요. 네. 이 영화 한 줄 평을 하자면 때로 이별은 불현듯 다가온다 라고 하겠습니다. 슬프네요. 네. 폴 워커 이렇게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막 이 배우가 그렇게 커리어가 긴 배우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뛰어난 걸 찾아봐라. 그러면은 사실 분노의 질주밖에 잘 기억이 안 네, 나거든요. 이제 막 헐리우드의 최고 배우로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배우가 영화처럼 돼버렸다. 또 자동차 사고였잖아요. 네, 그 과속으로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별은 불현듯 찾아오는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야 한다면 저는 폴 워커가 아니라 정몽구 씨, 지금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시거든요. 예. 네, 추천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정말 많은 차들이 부서져요. 차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차에서 받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그 진짜 스타덤이랑 네. 빈디젤이랑 맞짱 2번 뜨잖아요. 네. 차로 맞짱 2번 뜨는데 말짱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보니까 옛날에 박 기사가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자동차 사고. 그렇죠. 그러고 예. 나한테 영상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런 데도 살았다. 네. 이러면서 깝쳤거든요, 정신 잃었다고. 네네. 내가 보니까 멀쩡할 만했더만, 이 영화 보니까. 네, 그렇죠. 그때 제 차가 수리비가 800이 나왔습니다. 네.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거의 반파도 아니야, 전파가 될 정도로 부딪혀요. 그렇게 부딪히는데 차 문 열고 내리더라고요, 자기가. 마세라티잖아요. 마세라티라 그런 겁니까? 그럼요. 네. 그 정도 그분 해줘야죠. 네. 그리고 뭐 그 장면만이 아니라 무슨 절벽 같은 데서 빽해가지고 여자 옆에 헬멧 씌우고 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살아날 것 같지 않은데 살아나고요.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전에 완전 개조를 시켰죠. 딱 한마디 대사로 하죠. 네. 차 하나는 확실하다고. 네, 완전 개조를 시켰죠. 뼈대 자체부터 개조를 시켰기 때문에 네. 좀 가능하게
최대한 개연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그런 해봤습니다.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 정도 차는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차가 세계로 날아간다고 하는데 좀 에어백이 좀 우리나라 차가 좀 늦게 터진다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전 그런 것들에서 좀 반성하라는 측면에서 회장님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네. 차가 그렇게 수십 대가 나오는데 현대 기아 차는 한 대도 안 나와요. 안 나왔나요? 네, 저 한 대도 못 봤거든요. 그 혹시 추락해서 떨어진 차 중에 현대차 없었을까요? 추락하면서 아, 추락이 아니라 그 떨어진 차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한 6대 해가지고 없죠.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런 것도 현대 기아차의 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쉐보레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네. 차 보다 보면. 근데 현대 기아차는 그 수십 대의 차들 중에서도 한 대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 진짜 이런 차들 좀 잘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들은 정말 차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보말입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예, 뭐 다음 방송 뭐 조만간이네요. 네. 조만간에 찾아뵈니까. 박기사와 함께 아마 어벤져스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어벤져스. 네. 굉장한 기대작입니다. 1000만 기본 찍고 가는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어벤져스나 마블 영화가 1000만 근처는 못 갔어요. 이번 영화는 기대를 할 만한 게 네. 우선 그 전에 광고가 너무 많이 됐고요.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찍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이슈가 됐고 한국 배우들을 한국 관객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전 세계 최초 개봉식으로 이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배우들도 줄줄이 내한을 하고요. 그런 걸 보니까 기본은 찍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1000만을 노리려면 중년 관객들을 잡아야 되는데 중년 분들이 그래도 한국이 나왔으니까 애국심 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 뭐였습니까? 뭐요? 1000만 영화. 최근에 국제시장. 그런 것도 찍는데 이 정도 돈 들이면 1000만 원 찍고 가야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사 박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